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 분은요,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분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아마 고민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 상담받아야 되나? 우리 아이 괜찮을까? 그리고 나 너무 힘든데 어디다가 이 얘기하지? 하는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엄마들의 심리 상담을 해오고 계신 심리 상담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황유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헬로스마일 용인점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고 있는 심리 상담사 황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담할 때 이런 목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조금 긴장된 목소리 톤이긴 합니다. 되게 상담 받을 때 힐링 되겠다. 이런 목소리 들으면. 네, 감사합니다. 그죠? 네. 두 딸의 어머니세요. 네. 큰아이가 네, 중학교 2학년이고요. 네.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도 어머님들과 똑같은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당장 닥친 학업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심리적으로 힘들어 할 때, 심리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해 갔을 때 네.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 너무 많은 사례를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돼요. 네. 도움 주러 나오신 거고 네. 첫 번째는 정서적인 도움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정서가 안정되지 않으면 학습도 어렵다라는 이야기 많이는 들었어요. 네. 어떤 동네에서는 학원 하나 늘어날 때마다 소아정신과 늘어난다. 네. 이 정도로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를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학교 안 갈래, 공부 안 할래, 학원 안 갈래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네. 거예요. 네. 사실 참다 터진 거죠, 그죠? 그쵸. 이제 그러는 아이를 보면서는 다 내 탓인 것 같은 거예요. 엄마는. 네. 네, 내 탓인 것 같아서 어떡하지? 근데 중단은 못 하겠어요. 네, 굉장한 이거는 이제 좀 갈등 상황인 거죠. 네네. 이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혹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상태에 대해서 어떤 검사나 상담이나 치료 뭐 이런 것들 사실 겁나거든요. 네. 겁내하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실 때 갑자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라고 느끼셨다면 네. 분명히 그 전에 아이의 여러 가지 사인들을 네. 놓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애는 보냈죠. 네, 그쵸. 네. 예, 많이 보냈는데 더 이상 못 참고 아이가 많은 부분 이제 놔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어졌을 때 엄마들이 그때 알아차리는 경우,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엄마가 평소에 좀 아이를 잘 살펴주신다든지, 네. 아이의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읽어주시는 엄마였다면 참 좋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가 과연 어떤 걸 원하는 아이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아이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아이들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 큰애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아이고, 네. 작은 아이는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 그것이 중요한 친구거든요. 찌찌뽕. 네. 저희도 그래요. 네. 그런가요? 반가워요. 네. 집집마다 그런 친구들 한두 명씩은 다 있는데 이 아이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것은 타고난 기질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지점에 오시면 타고난 기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기질 검사라고 네. 하나요? 네. 그러면? 제가 가장 강추하고 있는 검사인데요. 진짜요? 네, 다른 저 검사에 안 비해서 해봤는데.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그래서 검사의 결과를 보면 이 아이가 타인을 중요시 여기는지, 나를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 또는 이 아이의 그 위험 회피, 불안이 어느 정도 타고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아이를 알고 나면 엄마가 갑자기라는 말은 할 수가 없겠죠. 중요시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좀 실패가 있었을 때 더 스트레스를 느끼잖아요, 애들이. 그쵸. 그쵸?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기질 검사 비싼가요? 네, 기질. 비용 중요하죠. 네, 그럼요. 기질 검사는 다른 검사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 검사예요. 근데 사실은 종합 심리 검사라고 해서 전체를 다 스캔할 수 있는 검사가 있긴 한데 그거 비싸요. 네, 비쌉니다. 매우 비싸고
네. 아이들이 지루해서 조금 어려운 3시간 했어요. 네, 검사 해보셨네요. 네. 웩슬러 지능 검사라는 거 네, 있잖아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애가 뭐 똘똘하든 아니든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이고 네, 이제 그쵸. 똘똘한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유행이더라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뭐 혹시 뭐 해보고 싶은 의향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네. 작은 아이가 네. 경계성 지능을 가졌어요. 네, 제가 영상을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받아야만 되는 상황.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제 네. 지금 한 5번 정도 받았어요. 네. 시기마다 계속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네. 이제 가장 최근에는 지난주까지도 받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비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럼요. 큰애는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네. 이제 근데 똑똑한 아이들한테는 필수 코스인지 네. 이제 만약에 받아서 잘 나왔어요. 지능이 네, 정말 네. 잘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그것도 네.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학교에서 막 지능 검사 단체로 쫙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쵸. 막 되게 신뢰도 떨어진다고. 그때 좀 잘 나오셨나요? 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15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웩슬러 요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정확도가 높고 다양하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걸 가지고 어떤 면을 발견할 수 있는지 네. 발견해야 하는지 네. 나온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네. 알고 검사를 가셨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웩슬러 지능검사는 영재 학원에 입학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웩슬러 검사를 미리 연습시켜주는 과외도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마들 사이에서는 정말 어떤 관문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만 3세? 5세부터 가능한데요.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검사가 그 아이의 그때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네.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오죠. 네. 어쨌든 아이를 좀 검사를 하고 나면 우리 엄마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많이 알거나 우리 아이의 기본적인 지능 정도 알 수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선생님 수학 좋아하시나요? 수학? 수학 제일 싫어하죠. 저도 수학 싫어합니다. 네. 여러모로 통하네요. 네, 그러네요. 네, 숫자만 보면 네. 소름이 돋는 사람이 있거든요. 절대 기억을 못하고. 네네. 그런 사람, 어떤 분야에 이 아이가 굉장히 핸디캡을 갖고 있는지, 네. 또는 어떤 부분이 우수한지, 네. 그런 영역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이쪽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이 아이의 장점을 특화시킬 수 있구나. 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면서 재밌게 할 수 있구나. 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대부분 초등 아이들이 웩슬러 검사를 한 번씩 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뭐 특별하지 않으면 굳이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엄마의 성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굉장히 불안이 높으시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굉장히 힘드셔서 사실은 엄마가 아이하고 눈 맞추고 한번 웃어주시고 한번 보드게임 같이 해주시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 웩슬러 지능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어떤 부분으로 공부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진로 적성이 궁금하다. 네. 예, 방향성이 궁금하다 하시면 그 검사를 해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5살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시절에는 엄마들이 많이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서도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검사 받으러 제일 많이 오죠? 네, 맞습니다. 가장 기대도 크고 네. 불안도 높고 맞습니다. 또 진로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는 시기가 딱 미취학 그리고 네. 저학년 시기이고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디서라도 우리 아이에 대한 단서를 찾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네. 저처럼 네. 정말 지능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검사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네. 계세요. 네. 검사를 해서 지능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아주 좋았다. 하길 잘했네 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죠. 어떤 게 있었나요?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발달이 좀 지연되고 네.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느꼈는데 네. 엄마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실 때 있으시죠, 네. 당연히. 맞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를 통해서 상황 파악이 조금 되셔서 우리 아이가 특별한 아이인지, 예,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게 좋을지 알 수 있는 좋은 선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저랑 이제 비슷한 처지의 분들도 저희 채널은 되게 많으세요. 네, 아마 저처럼 정기적인 네. 웩슬러 검사를 하고 계실 텐데 팁을 드리자면 네. 네, 팁이 궁금하네요. 네. 먹을 걸 많이 싸가요.
정말 아이 지능 그 결과 막 1점 1점이 너무나 정말 소중하고 안타깝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고 오래 걸리는 검사인 줄도 모르고 네. 아무 준비 없이 진짜 뭐 우유 하나 안 챙겨서 그냥 가가지고는 3시간 동안 애가 탈진이 돼가지고 네. 나중에는 거의 이제 자빠진 상태로 협조를 안 해서 다 틀린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러고 나서 엉망인 지능 점수를 딱 받고는 안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요청드리기는 선생님께 중간중간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쉬는 시간 네. 자주 가져주시고 아, 밖으로 네. 애 좀 빼주세요. 네. 제가 좀 먹여서 보낼게요. 네, 그러셨어요. 네. 검사를 받을 때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분위기와 네. 또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맞아요. 정말 전문가 선생님이 계셔야 제대로 지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데 네. 정말 너무 사무적이고 네. 분위기가 또 딱딱한 곳에 가면 저희도 사실 알던 것도 잊어버리거든요. 애들도 뇌가 멈추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네, 네. 검사 결과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진짜 물어봤어야 되는데 뭔가요? 네. 전날 아이하고 침대에서 엄마하고 많이 안아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편안하게 애착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면 다음날 엄마 나 잘하고 올게 신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지가 생기는군요. 그쵸.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아이의 정서적인 면, 학습적인 면, 그리고 엑셀러 검사까지도 고려하고 하시는 거는 사실 공부 때문이에요. 마구 달리시다가 또 멈추면 또 큰일 나시는 줄 알고. 맞아요. 오셔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해요. 아. 또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네. 너무 아이가 등수에만 집착해서 하나 틀렸는데 며칠을 울고 네, 그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아이가 심각하다 못해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그런 분들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그런 어머님들께 네. 그 아이를 알고 그 엄마가 딱 앞에 있으면 네. 다 말씀해주기는 어렵잖아요. 네, 속상하실까봐 그렇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기회를 드릴게요. 네. 영상 편지. 네. 정말 그렇게 막 내달리다가 네.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신 어머님들께 네,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네. 자, 사실 저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자, 어머님 공부 잘하셨나요? 네, 뼈 때리시네요. 네, 이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사실은 본인이 공부에 대한 후회가 많으시고 그때 좀 잘할 걸 예, 그랬던 분들이 아이에게 그 부분을 굉장히 전이시켜서 예,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예. 찔리네요. 네, 저도 많이 찔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렸을 때 기억 선생님 해보시면 2%까지만 보고 공부하려 했는데 공부 안 하는 얘기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땠나요? 네. 너무 억울해요. 네, 하기 싫어서. 네, 딱 하기 싫어요. 엄마 할라 했는데 엄마 때문에 안 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어머님들 그 프로만 보고 공부하려고 했답니다. 네, 게임이 끝나야 공부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아이들을 좀 기다려주면 아이들은 엄마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다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뼈를 때리시면서 갑자기 또 위로를 해주시는데 네, 중요한 메시지 나왔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내가 공부를 못했다는 이유로 그 어떤 아쉬움을 전이시키지 말라. 네. 그리고 할라 했었으니까 기다려주라. 네, 할라 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너무 교육열이 이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네. 공부 안 시키는 게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뭐 저도 시키는 엄마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공부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정서적인 부분을 돌보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1편 영상이고요. 2편 영상 아마 우리 어머님들 꼭 보셔야 될 거예요. 이분이 아이 심리 상담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엄마 마음 심리 상담 해주시는 분이세요. 황유진 선생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든 어머님들을 위해서 또 한 편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또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우리 헬로우 스마일 심리상담센터에서요.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 심리상담 이벤트를 진행을 해주고 계세요. 네, 이거 실은 되게 비용 높은 거잖아요. 네, 많이. 네, 저는 상담 많이 다녀봐서 비용을 알아요. 근데 그걸 무료로 카페에 이제 신청해주시는 분들께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정말 아이 문제로 끙끙 앓던 분들, 아직 센터를 찾아갈 수는 없거나 해외에 계시거나 우리 주변에 마땅한 센터를 못 찾으신 분들은 카페에 얼른 가셔서요.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